이 두 개를 같이 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캠핑 가셔서 혹은 차박하시면서 어떠한 제품들을 쓰셔도 전혀 전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지금 커피포트는 끓기 시작했고요. 전자레인지도 지금 심지어 강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 캠핑입니다. 오늘은 어마무시한 용량의 파워뱅크를 리뷰해 볼 거예요. 이 친구만 있으면 파워뱅크 끝판왕입니다. 농막하시는 분들, 캠핑카, 카라반 혹은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 전기 용량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MD용의 560A 파워뱅크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매장으로 이 대용량 파워뱅크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아마 기존에 사용하시던 파워뱅크가 용량이 이제 부족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장박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나가시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막 일주일, 열흘씩 막 밖에 계시는 분들, 낚시하시면서 한 곳에 자리 깔고 앉으시면 막 보름 이상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 파워뱅크입니다.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매립형이에요. 그래서 이 실물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고 구성도 심플합니다. 전기 용량은 560A, 그러니까 전체 와트로 바꿨을 때 한 7100W 이상의 용량이 들어가는 아주 괴물 같은 용량을 지닌 파워뱅크입니다. 이 7000W라는 용량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할 때 자주 쓰는 DC 매트 있죠. 그 두 분이서 사용하시게 되면 시간당 한 100W 정도의 전기를 소모하는데, 두 분이서 이 DC 매트 두 장을 7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두 분이서 나가서 일주일도 충분한 전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립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해요. 구성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이 친구는 이 본체에 요 외부로 뺄 수 있는 적상계, 이게 딱 구성의 끝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외관 역시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파워뱅크처럼 뭐 적상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위치 버튼들, 뭐 소켓들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2V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또 파워탭이 필요하고요. 22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인버터가 필요한 거죠. 우선 적상계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적상계가 연결이 될 거예요. 위쪽에 이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보이시는 이 파란색 불빛 들어와 있는 게 전원 버튼입니다. 사용을 하실 때도 당연하게 전원 버튼을 누르셔야 되지만 충전할 때도 눌러야 돼요. 두 번째 이제 리셋 버튼이 있는데, 이 리셋 버튼 같은 경우는 파워뱅크를 장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방전된 상태로 안에 있는 BMS 회로가 잠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BMS 회로를 리셋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BMS 같은 경우는 충전만 시키면 자동으로 락이 풀리는 BMS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리셋 버튼을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적상계를 연결할 수 있는 전량계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 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BMS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캠핑하시면서 열어보실 일은 없는 단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립형 파워뱅크답게 이 추적 단자, XT90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기기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좋게끔 만들어놨죠. 그리고 앞에 대전류 단자도 두 개씩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주행 충전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좀 확장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를 보시면은 37, 높이가 한 26 정도 된다라고 스펙상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또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매립하려고 하는 공간이 적어도 한 40에 높이는 한 30에서 35 정도 되면은 매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뭐 스타렉스도 그렇고요, 카니발도 그렇고 또 함을 짜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친구를 매립하고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용량이 겁나게 크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물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 용량이 큰 대신에 겁나게 무거워요. 이 무게는 지금 56kg인데 거의 체감상 한 60kg 이상 되는 그런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 남성이 이렇게 매달려도 겨우겨우 움직일까 말까요. 그래서 대용량의 제품답게 무게는 많이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충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파워뱅크를 구매할 때 용량만을 막 신경 쓰시고 충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량이 크면 그만큼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많이들 문의 주시는 게 이 대용량의 파워뱅크랑 주행 충전기를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주행 충전기는 지금 50A MD용의 주행 충전기를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시간당 이제 50A의 충전량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를 이제 장착하는 차량이 데일리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조한 스타렉스라든지 뭐 카니발처럼 그냥 캠핑카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가 평일날에는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 충전기를 달아도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충전에 대한 부분들은 파워뱅크를 구매하시기 전에 매장에 오셔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적당한 어떤 최적의 방법을 안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충전량이 많이 없다, 나는 주말에만 이 차를 운영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행 충전기보단 지금 옆에 보시는 한전 충전기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40A의 충전기인데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10시간 동안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랑 10시간 동안 집에서 220V로 충전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운전은 계속 해야 되는 거지만 집에서 충전할 때는 그냥 꽂아놓고 주무시면 되거든요. 마당이 있으신 분들 혹은 뭐 사업장이 있으셔서 일선으로 쭉 당겨서 그냥 충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행 충전기보다는 한전 충전기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는 대용량 제품이고 매립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로만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12V 제품을 꽂을 수 있는 소켓도 없고요. 220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뭐 220 콘센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품들이 이제 추가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파워탭입니다. 이 파워탭은 GSP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12V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그냥 멀티탭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결은 여기 입출력 단자에다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제 파워탭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USB 3.0 고속 충전 단자와 C타입 단자뿐만 아니라 여기 전압계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압을 파워탭에서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시기는 편리하겠죠. 그리고 12V 제품을 이제 우리는 3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전기장판 2개 꽂고 냉장고 하나 꽂아도 되겠죠. 그리고 220V를 사용하시려면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는 용량에는 3kW 인버터를 많이 연결하세요. 왜냐하면 나가셔서 전기를 이제 마음껏 뻥뻥 쓰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2kW 인버터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버터를 한번 연결해보고 실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보호캡을 씌우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인버터가 짠 하고 연결이 됐죠. 그러면 파워뱅크를 한번 켜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버터 연결됐으니까 220V 제품들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 12V 파워탭으로는 12V 제품을 자유롭게, 그리고 인버터에서 뭐 얘가 이제 어디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멀티탭만 하나 연결하셔서 또 220V 제품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3kW 인버터와 요 560A 파워뱅크 조합으로 우리가 전기를 과연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220V 제품 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제품 2개예요. 이 전자레인지랑 커피포트입니다. 일전에 제가 올인원 파워뱅크 리뷰하면서 미니포트, 600W의 미니포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화끈합니다. 가정용 커피포트예요. 소비 전력이 한 1500W 정도 되고요. 얘도 한 1500W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간 출력은 더 높을 거예요. 이 2개 제품을 한번 동시에 돌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전자레인지부터 돌려보죠. 가동 시작했고요. 전자레인지 가동하니까 전기가 한 1.2kg 정도 상시 전력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전기량은 한 92A 정도 나오네요. 이제 이어서 커피포트. 자, 커피포트 돌리니까 인버터에서 윙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게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상태예요. 인버터라는 거는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은 뒤에 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일정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정 온도가 다다르면 인버터가 차단이 되겠죠. 적상계를 보면은 지금 상시 전력이 3.3kW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커피포트랑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1시간을 쓰면은 3.3kW, 그러니까 3,300W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얘 전기가 7,000, 아까 100이라 그랬죠.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누가 커피포트랑 전자레인지를 1시간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2개를 같이 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캠핑 가셔서 혹은 차박하시면서 어떠한 제품들을 쓰셔도 전혀 전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지금 커피포트는 끓기 시작했고요. 전자레인지도 지금 심지어 강으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인버터가 3kW 인버터지만 3.3kW의 어떤 상시절 열기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만 세팅을 하시면 뭐 차박 전기는 끝났죠. 대용량의 파워뱅크에 12V 제품을 통해서 뭐 DC 매트라든지 냉장고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또 3kW 인버터를 연결하셔서 끓는다. 끌게요. 커피포트랑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캠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지만 요즘에 또 많이 연락 오는 게 그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요. 그리고 그 전세버스, 리무진 버스 있잖아요.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은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12V뿐만 아니라 24V도 제작이 되거든요. 화물차라든지 45인승 버스 같은 경우는 24V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캠핑과 좀 목적이 다르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면 캠핑카보다 더 좋은 화물차들도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요. 뭐 에어컨도 있고 커피포트 다 있거든요. 냉장고도. 그분들은 아무래도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승객들이 어떤 편리를 위해서 안에 다 있어요.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뭐 큰 화면에 모니터도 있고 우퍼도 달려 있고 그런 것들을 차 시동을 걸지 않고서도 운영을 하시려면 전기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24V 제품들도 이 560A 대용량으로 문의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파워뱅크 끝판왕입니다. 얘만 있으면 전기 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MD용의 560A 파워뱅크를 리뷰해봤고요. 지금 보이시는 MD용의 560A 파워뱅크, 그리고 GSP의 12V DC 파워탭, 그리고 GSP의 3000W 인버터.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캠스 캠핑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